데이터를 약간 아주 지금 이제 처음 단계니까 아주 어려운 것은 말고 이제 간단한 데이터 작업, 그리고 그 데이터 작업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이 금융에 응용을 해서 이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의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그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이 실습 모드로 해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모드에서 실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플레이그라운드 모드에서 제가 친 모든 변화, 그러니까 뭐 코드를 새로 입력을 하거나 뭐 텍스트를 새로 치거나 하는 거는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플레이그라운드 모드 실습 모드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실습 모드 밖에서 이제 그 직접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는 요 사본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은 이 저장이 잘 되고 있는지, 요 구름에 체크가 잘 뜨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안 뜬다면은 이거를 사본 저장을 한 다음에 이름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고 거기서 실습을 하고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저한테 나중에 그거를 과제라고 했다라고 제출을 하셨을 때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안 하시면은 원본 파일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감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요소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이 구글의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고 주말 잘 보낸 다음에 오늘 다시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연결을 이제 다시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따지자면 마치 컴퓨터를 저장을 안 하고 껐다가 킨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 위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놨던 이런 함수들 있죠. 이제 이게 다 이 서버에서는 초기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요거를 해줘야 이 코드를, 이 함수를 얘가 기록을 하고 이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되는데, 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perpetuity라는 영구 연금 공식을 쓰는 요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오류가 뜰 거예요. 예, 오류가 뜨죠. name error 이러면서 perpetuity not defined, perpetuity라는 함수가 없는데요 라고 뜹니다. 왜 그러느냐? 얘는 지금 다시 컴퓨터를 껐다 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 perpetuity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 라고 설명했던 부분을 얘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을 실행하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킨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위에 부분에 써야 되는 것은 다시 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된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사용을 했던 요 자동차들의 연비 데이터를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 판다스로 read CSV 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판다스부터 또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재생 이렇게 누르면 이제 실행 중 이렇게 되고 이제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이제 실행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집단의 통계량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원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raw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원 자료는 그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정보로 바꾸는 것을 인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우리 어떤 강의를 했고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이 있다고 합시다. 디지털 금융 수업이 있는데 여기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시험을 쳤다. 그러면 시험 점수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순간에. 그러면은 학생 A의 성적은 몇 점, B의 성적은 몇 점, C의 성적은 몇 점 이렇게 쭉 있을 건데 그거는 요 데이터 원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거를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뭔가 표현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평균은 50점 만점에 23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면은 그 순간 이제 정보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보는 이 원래 원자료를 처리해서 가지고 무언가를 뚝딱뚝딱 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분석과 가장 연관이 깊은 직무를 꼽자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이 투자자들한테 오늘의 주식은 23,500원입니다. 끝.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욕을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거는 원래 그냥 그 데이터고 나도 보면 아는 건데 그거를 네가 나한테 반복해서 말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굳이 돈을 주고 너를 고용할 이유가 뭐냐 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그런 주가에 대한 정보와 뭐 회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뭔가 뚝딱뚝딱 해서 새로운 뭔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뭐 몇 퍼센트 하락한 수치이다. 아니면은 뭐 내년에는 몇 퍼센트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면 이제 그걸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거고 그때의 이 애널리스트가 가치가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자료를 정보로 바꾸어주는 뚝딱뚝딱을 해야 되는데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뚝딱뚝딱을 하면은 가장 정보를 만들어내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데이터 집단의 좀 일관된 규칙이 뭐냐 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통계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의 평균은 36점이다 라는 평균이라는 통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표준 편차는 몇 점이다, 최대값은 몇 점, 최소값은 몇 점이다 이런 통계량을 사용하게 되고 뭐 회계 정보를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5년 동안의 성장률의 평균은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뭔가 통계와 관련된 수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의 분석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 집단의 성질을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뭐 최대값, 중간값 이런 것이 뭐냐 이거를 값으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시 써먹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텐데 일단 아무 구분도 없이 그냥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현실에서 뭐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성적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인문 계열 이제 고등학생과 그다음 이공계 쪽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성적을 비교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집단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전체 집단을 인문, 이공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기 쉽겠죠.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인의 월급을 조사를 했는데 남자 신입 공채 그 직장인의 연봉은 얼마다. 여자 신입 공채의 연봉은 얼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성과 관련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또 다른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또 뭔가를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평균, 전체 뭐 표준 편차 이걸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집단을 또 나누어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나누거나 뭐 그룹 가, 그룹 나 이렇게 나누거나 1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나누어서 평균을 차이를 보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나누어서 각각의 평균을 구하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좀 여러분들이 단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떠한 집단이 주어졌을 때 그 집단에 대해서 통계량을 구하는 함수는 이 판다스의 agg라는 함수를 쓰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agg는 aggregate의 이제 약자예요. 이제 aggregate가 이제 전체 합쳤을 때 이제 토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전체의 평균은 얼마다, 이 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라는 걸 구할 때 요 aggregate라는 이제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은 통계량을 이렇게 문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평균은 mean,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이니까 std, 합계는 sum, 중간값은 median, 최소값은 mean, 최대값은 max, 개수를 세고 싶다 하면은 count. 자, 이게 한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agg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 주어진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의 통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어떤 집단으로 쪼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주는 함수가 group by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group by 땡땡 땡땡으로 그룹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무언가를 가지고 그게 같은 것끼리 묶어서 집단을 나누어라. 그룹 바이 젠더 이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 그룹을 각각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룹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룹 바이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통계량을 구해라. 이거를 순차적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이거를 연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콤보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쓰느냐? 먼저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그 나누어진 거를 통계량을 각각 구해라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를 하고 agg를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실행이 된 결과를 바로 다시 agg 함수를 쓰는 거라서 .agg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그룹 바이와 agg 모두 이 데이터 프레임에 딸린 함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지정을 안 해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순간 이 데이터 프레임에 관련된 모든 함수가 데이터 프레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쓰면은 그 함수를 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결과 mpg라는 처초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한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내장된 agg 함수를 쓰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 다시 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오타에 주의하셔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drv라는 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실행을 한 것을 이제 항상 이꼴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온 것을 drv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drv는 이 드라이버, 그러니까는 사륜 구동이냐, 뭐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라는 이 자동차의 구동 장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drv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룹 바이 자체에 drv로 그룹을 지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의 요 mpg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인포를 하면은 어떤 열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열은 매뉴팩처러, 누가 이 제조사가 어디냐, 그 다음에 모델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거는 배기량, 그 다음에 이어는 그 조사 연도, C와 L은 실린더에 이제 몇 cc냐 이거고, 이제 요거는 제가 까먹었고요. 그 drv가 여기 있는데, 요 drv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아우디의 A4라는 자동차는 drv가 F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워드 드라이버 해가지고 이제 전륜 구동을 나타내는 표시로 돼 있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끝부분을 봐도 폭스바겐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drv가 F로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거는 다 전륜 구동차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크게 세 가지, 요 데이터를 열어보면 크게 세 가지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사륜 구동은 숫자 4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륜 구동은 F, 포워드니까, 그 다음에 후륜 구동은 R, 리어니까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한 거는 뭐냐면 drv라는 요거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drv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그룹을 3개 만들게 됩니다.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이라는 3개의 데이터를 따로 집단을 만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AGG 전체의 통계량을 구해라. 근데 어떤 통계량을 구할 거냐면 하이웨이, 즉 고속도로 연비의 민 평균을 구해라 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같이 쳐서 입력을 한 거고, 요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니까 민 하이웨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해라 라고 입력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rv를 출력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죠. 지금 사륜구동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은 19.17, 전륜구동 F의 고속도로의 그 평균 연비는 28, 그다음 후륜구동의 고속도로 평균 연비는 21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 만들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민 위치 대신에 뭐 맥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 변수 이름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알아볼 수 있게 뭐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요 정보를 그래프로 만들어 봅시다.
이 그래프로 만드는 거는 이제 시각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각화라는 거는 어떤 것이든 데이터를 누군가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적절한 그래프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장된 기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제가 추천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불러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어, 학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 크게 세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산점도, 그러니까 점들이 각각 x축, y축에 대해서 찍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선으로 연결된 선 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는 막대 그래프, 이제 히스토그램과 비슷한 형태. 이제 그런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산점도,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x축, y축의 2차 평면에 뿌려라. 이거는 요 C본이라는 요 라이브러리의 스캐터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요 산점도는 원래 자료 그 자체를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원래 자료인 mpg 값을 그대로 집어넣을 거고, x 값은 displ,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배기량을 x 값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고속도로 연비 하이웨이 hwy를 y축으로 해서 출력을 해라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오타를 쳤어요.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금 요 x축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이제 DISPL이 나오고, y축은 HWY 고속도로 연비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항상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 축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착시 현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어떤 뭐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방송을 보실 때도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애기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지금 그 예민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다닌 학생과 일반 그냥 유치원을 다닌 학생의 나중에 이제 그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겠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닌 학생들의 평균 뭐 성취도는 뭐 80인데, 뭐 그냥 유치원을 다닌 학생들의 뭐 평균 성취도가 한 78 뭐라고 합시다. 그냥 제가 맘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영유, 그다음에 그냥 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그래프 축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굉장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효과를 강조하고 싶은, 요 차이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시작점을 75로 잡고 76, 77, 78, 79, 85 이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애는 여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좀 커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100점 만점의 스케일로 시작하는 거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이라면 이제 영어 유치원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그냥 유치원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별로 차이 안 나네?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축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굉장히 직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게 지금 뭐 제가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금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 연비가 이 그래프를 자동으로 얘가 15부터 시작하는 걸로 셀렉션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전체 그래프가 다 들어가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15부터 시작해서 요 45까지의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축의 선택을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게 0에서 15까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치고 싶다. 그 다음에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DISPL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때 이게 배기량이다 알 수 있습니다. HWY라고 붙어 있을 때 이게 고속도로 연비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 이거를 결과를 보는 독자 혹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변수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름을 무슨 뜻인지 표기해 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좀 꾸미고 싶을 거예요. 이제 이런 때에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이제 파이썬 플롯이라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어디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늘 갖다 붙여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가는데 요 fig 그 다음에 콤마 axis는 뭐 이렇게 지정을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의미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종이에서 혹은 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어떤 공간을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부분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부분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고 해주는 게 FIG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의 그래프니까 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엑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와 축을 저장할 공간을 미리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 반복처럼 그냥 하이 헬로 나이스 투 미추처럼 그냥 그래프를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를 갖다 붙이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아까 했던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공간이야 라고 잡아놓은 그곳에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인자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그 엑시스 그 축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거다 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아랫부분은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축에 대해서 set x lim은 리미트의 약자. 그래서 x축의 범위를 리미트를 0에서부터 8로 해라. 그 다음에 set y 리미트 범위를 0에서부터 45로 해라. 그래서 제가 0부터 시작하게 이 범위를 집어넣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et x 라벨 x의 이름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제 풀네임을 적어줘라. y 라벨은 하이웨이 가스 마일리지로 이제 풀네임을 적어줘라. 이렇게 지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오류가 났는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그 설명에 오타가 있었는데 저 서브 플롯하고 그냥 괄호가 아니라 서브 플롯 S 복수형으로 서브 플롯즈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수정하면은 아마 이제 오류가 사라지실 거예요.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요 그래프가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0부터 8까지 0부터 45까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름도 풀 네임인 배기량, 디스플레이스먼트, 하이웨이 가스 마일리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렇게 하시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따와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볼 그래프는 선 그래프인데 이 지금 요 산점도는 전체 분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선 그래프를 또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주가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주가나 이런 데이터는 이제 오늘의 주가, 내일의 주가, 모레의 주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경우에 특히 더욱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선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한 가지 바뀌는 게 뭐냐면 아까는 스캐터 플롯이었는데 함수 이름이 지금은 라인 플롯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주시면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까의 그래프를 이제 선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예쁘지는 않아요. 이제 이 선 그래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 하나의 그 같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배기량을 가지는 요 값의 평균 가운데를 찍고 요 같은 배기량을 가지는 거에 평균을 찍고 요 같은 배기량을 가지는 거에 평균을 찍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평균을 작성하고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요 범위로서 그 신뢰 구간을 이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그 배기량에 따라서 이제 특히 높은 때도 있고 낮은 때도 있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 그래프는 보통은 우리가 좀 그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조금 더 해서 이제 우리가 직선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쁜 곡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과를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 예쁘고 보기 쉬운 그런 그래프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보다는 그냥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면은 요 산점도 그래프를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어떤 정보로 만들었다.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선 그래프로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막대 그래프인데 이제 이것도 유일하게 바뀌는 게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뭐 그 스캐터 플롯, 그다음에 라인 플롯, 이번에는 막대니까 바 플롯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y 값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가공을 했던 그 데이터를 쓸 겁니다. 집단별로 평균을 했던 이제 요 구동 방식에 대한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mpg라는 원래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drv라는 변화된
우리가 가공된 그 데이터를 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결과를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에 대해서 이제 각각 고속도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깔끔하게 그래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이 위에 선 그래프나 요 산점도와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 X축이 달라요. Y축은 똑같이 우리가 동일한 거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요 산점도나 선 그래프를 할 때는 이제 원래 있는 것처럼 0에서 8 범위의 이 배기량을 그대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단별로 나누어서 사륜구동일 때는 후륜구동일, 전륜구동일 때는 후륜구동일 때는 이렇게 집단을 나누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0부터 8까지 하나의 일관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X축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0에서 8까지로 범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조금 다른 명령을 통해서 이거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요 아래에 제가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놓느냐? 이제 이거는 X축에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가 있고 그 세 번째 위치에 대해서 첫 번째 이름은 뭐, 두 번째 이름은 뭐, 세 번째 이름은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라는 걸 지정해 주는 게 틱스가 되겠어요. 이거는 틱이라는 게 하나의 이렇게 그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명령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을 비롯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항상 숫자를 셀 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 1, 2가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X틱 라벨에 대해서는 그 0, 1, 2의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륜구동이 이제 four wheel driving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WT 이렇게 약자를 해서 집어넣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냥 숫자 4, F, R 이렇게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 이름을 지정해 준 방식이 첫 번째 거는 사륜구동, 두 번째 거는 전륜구동, 세 번째 거는 후륜구동이다 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게 뭐가 사륜구동이고 뭐가 후륜인지 구분해서 입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위치를 지정하고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집어넣어도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집어넣어도 얘는 그냥 우리가 입력을 한 대로 F4R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읽는 사람이 완전히 착각을 하게 되겠죠. 잘못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벨을 붙일 때 이 라벨을 붙이는 거를 최종적으로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라벨을 붙이기 전 이거를 먼저 출력을 해보고 출력되는 위치에 맞추어서 라벨을 잘 붙여주는 이거를 신중하게 해야 잘못된 그래프를 생성하는 일이 없겠습니다.